사중의 무토는 유용지신이 경금이에요. 사중의 무토는 유용지신이 경금이고 해중의 무토는 유용지신이 간목이에요. 그러면 사중의 무토가 경금이 있으려면 을목이 있어야 되고, 해중의 무토가 유용지신이 간목인데 간목이 있으려면 신금이 있어야 돼요. 해중의 무토가 간목이 있으면 신금이 유용지신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4월에도 병약이 있고 해월에도 병약이 있겠죠. 4월의 병약은 염상이라고 해요. 염상은 을목을 고초시키죠. 그리고 해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수범, 물이 넘치는 걸, 수다 해서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사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을목이 고초되는 것을 조심하고, 이거를 목다, 화다, 목초라고 해요. 임수가 해월에, 천간에 임수가 투관이 되면 수다금침을 조심해라. 수다금침이라고 하죠. 4월에 화가 너무 많으면 화다목고, 화다목초, 화다목고 말을 꽂자. 그렇게 되니까 화가 마르니까 금은 걸러지겠죠. 가지가 메마르면 열매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해월에 수가 다해서 금침이 된다. 그러면 목은 부가 돼요. 그래서 해월은 금침과 목부를 조심해야 되고, 4월은 병화가 투관되어서 염상을 이루니까 목초, 거를 초자죠. 목초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두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금이 끌렀으니까, 경금을 끌렀다는 것은 병화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4월에 병화가 천간에 뜨면 염상이라고 해요. 이때 목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얘기하는 것이지 간목이 목초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걸렀다라고 하는 거는 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금. 그렇죠? 경금을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해월은 신금과 간목을 말하는 거예요. 금침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 목부는 간목이 되는 거예요. 이 신금과 간목이 해자축이 끝나는 날 신금에서 간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해중의 무토는 임수가 투관이 되면 수다 금침이 돼요. 그래서 신금이 금침이 되고, 신금이 금침이 되었다는 말은 재물을 두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간목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랫마을 사람들을 굶겨 죽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사중무토와 해중무토는 어른으로서의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중무토가 병화가 투관되어서 염상이 되면은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지 못했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될 사람인 경금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귀는 것을 을목이라고 하고 소통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책임지는 것을 경금이라고 하는데, 나무 가지인 을목을 키우지 못했으니까 경금인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진다는 말은 없으니까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극양과 극음을 해설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극음이 되는 해중의 무토는 임수가 만약에 투관이 되면은 수다금침이 된다.
그러니까 수범, 물이 넘치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재물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간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다. 그 누구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어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오미의 화나 해자축의 순원, 그때 태어났으면 그 자체로 족한 것이지 그것을 천간에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오미의 병화가 천간에 뜨거나 해자에서 임수가 또 뜰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인묘진 목이나 신유술의 금은 천간에 떠야만이 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금목은 중해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을 원석이라고 하죠. 금을 돌이라고 해요. 돌. 그래서 모습을 갖추려면은 그 돌이 모습을 갖추려면은 쇠로 나타나야 되니까 신유술은 천간에 경금이 떠야 된다. 그리고 목은 근이 있어야 된다. 근이라고 해서 천간에 두간이 되어야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하다. 그래서 목은 왕해야 되고 금은 무거워야 된다. 중해야 된다. 그래서 금은 돌로부터 나와야 되고 4월과 해월에 수화는 천간에 뜰 필요가 없다. 뜨면은 목금을 죽이는 것이다. 수화가 천간에 뜨는 순간 목금을 낳아서 죽이는 것이다. 금도 낳아서 죽는 거죠. 나서 죽는 거죠. 하다가 죽는 역할을 하니까 그 원령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수화는 천간에 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천간에 있으면은 지지에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주나추동 이거를 이제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천간에 하나가 딱 있다 이러면은 주나추동을 똑같이 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밑에 또 있다 그러면 주나추동을 고르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않고 무엇이 들겠느냐. 극양과 극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미나 자축은 아주 연약하죠. 오미라고 하는 경금이라는 작은 열매가 막 번식을 했고 자축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제 막 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극양에서 이렇게 극음으로, 그렇죠? 극양에서 참 이제 일음으로 작은 이제 열매를 가졌으니까 연약한 것이죠. 뜨겁기는 사오보다가 오미가 더 뜨겁지만 이 뜨거움은 사오의 뜨거움과의 차이는 오미의 뜨거움은 식어가는 뜨거움이에요. 차츰차츰 식어가는 뜨거움이죠. 그러니까 물러가는 뜨거움. 앞으로 전진하는 뜨거움이 있고 물러나는 뜨거움이 있죠. 그래서 제일 뜨거운 것은 사실 묘진이죠. 계속 앞으로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가 더 뜨거운 거는 자축월이죠. 오미의 뜨거움은 곧 차가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것이다. 어렵나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중무토, 해중무토가 하는 일은 지도자의 길을 인식하는 것이다. 병경의 화극금이나 감무의 목국토로 속도하는 것은 지도자의 길을 단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경으로 토생금하고 인갑으로 수생목을 해서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사중무토의 유용지시는 경금이 되고요. 해중무토의 유용지시는 당연히 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지도력이 계승이 되고 수양을 받으려면은 사유축 금국이 되어야 되고, 사유축 금국이 되어야 되고, 요거는 해묘미 목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랫동안 후대가 이어받아서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축월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국이 있어야 축월의 금은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요. 4월의 사유축은 금이라는 좋은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미월의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목국이죠. 그 목은 자기가 좋은 것이고요. 해월의 해묘미 목은 좋은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명리학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는 것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동양 철학에서는 좋은 것을 내려주는 것을 최고로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도 있고 신도 있겠죠? 이 무토도 인중의 무토가 있죠. 인중의 무토도 병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를 하는데, 이때의 화생토는 뭐냐 그러면 계급과 학력 그리고 지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니까 역시 환경에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환경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간부로 소토를 이제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간부를 한다는 것은 요전에 축월에 뭐를 했죠? 기계로다가 지식을 습득했고 갑기로다가 소토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간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학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갑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만 간부라고 하는 것은 학력이 좋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즉 캠브리지나 뭐 코렐이라든가 하버드 같은 데 가서 박사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경력이 좋아야 된다. 학위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무의 차이는 갑기와 간무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도 이제 무임으로다가 경력을 쌓아야 되겠죠. 요것도 마치 무병이 학력을 인식하고 간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듯이 코스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갑병이 되어 가지고 학위가 높아져서 총책임자가 되듯이 무임으로다가 먼저 자기의 지위를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는 운영적 지식이 아니고, 운영적 지위가 아니고 경영적 지휘자가 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월의 무병은 교육적, 교육적. 그리고 을목이 병화, 4월의 을목이 병화는 정치적이에요. 진월의 을목의 병화는 정치적, 인중의 병화는 교육적. 무임도 지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신월이니까 지위가 있어야 되니까 연구원장이라고 그래요. 갑병은 저쪽에서부터 물려받았죠. 겨울에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박물관장, 요거는 연구원장,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렇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무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경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무경을 했으면 경임으로 여기도 이제 또 최고의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 과정이 간무와 같은 거예요. 무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요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밟고 나서 경임으로다가 연구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토가 다하거나 토가 약하면은 이제 인월의 병약이 되는 거죠. 만약에 토가 인월인데 다하다, 토가 다하다 그러면 학위를 못하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토가 박하다, 박하다라는 것은 열다란 거예요. 토가 적다란 뜻이에요. 토가 박하면, 토박하면 어려운 학위가 아니라 쉬운 것을 택하게 돼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후하다, 박하다, 돈후하다라고 하죠. 또 두터울 후자예요. 후하다, 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불박, 두터울 후, 후박으로다가 토를 구분하는데, 토는 열불수록 학위 과정이 아니라 잔재주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가 두터울수록 학문 논리, 토가 얇을수록 시장 논리. 그런데 토가 너무 두터우면 포기한다, 미련하다, 어리숙하다, 참신하다. 토가 너무 지나치게 두터우면 포기하니까 이 사람을 장주라고 해서 부동산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토는 적당해야 된다. 토가 적당하다는 것은 무토가 투간이 되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토가 얇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투간되는 것이 토박하다 이래요. 기토만 투간되고 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라고 하는데, 무기토가 투간이 되지 않았으면, 천간에 투간되지 않았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살면 돼요. 그래서 토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무토 하나가 있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토가 엷은 것은 기토가 있는 거예요. 토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암장에 토가 또 있으면 지나친 거예요. 인사의 토 말고요. 진술충미 토가 두 개가 있으면 지나친 거죠.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학위를 포기하고 땅주인,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주나 영주가 되는 것이다. 임대업자가 되는 것이다. 한량이 된다고 해도 되고요. 이걸 이제 유용지시를 잡을 때 쓰는데, 어떻게 보면 토가 많아서 장주나 영주, 임대업자가 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능력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빠지게 사는 것보다가, 물론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 가치를 실현해서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 성취감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한량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취향의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인월의 무토는 유용지신이 병화예요. 인월의 무토는 유용지신이 병화고, 인호술에서 이제 병화가 없으면은 인호술이에요. 없으면은 인호술을 화국이에요. 신월도 마찬가지예요. 신월도 임수가 천간에 투간이 되면 그게 이제 유용지신인데, 임수가 없으면 신자진이에요. 신자진이 유용지신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 그러면, 밑에 삼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실력자다, 전문가일 뿐이다. 그래서 밑에 인호술 국을 가지고 있고 병화가 투간되고, 신자진 수국을 가지고 있고 임수가 투간이 되면 전문 경영인, 전문 운영인 이러죠.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공무원을 해서 1급이 된다든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둘 다 있는 거예요. 인월에 병화가 투관되고 인호술이 되고, 혹은 신월에 인수가 투관돼서 신자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인월은 토가 박하고 토가 후한 거, 토가 너무 적고 토가 너무 많은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토를 연구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고 내일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구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기억하기는, 인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걸 겨우 이제 토를 8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진술, 충미, 원령의 토만 보고 말을 해야지, 인신사의 토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신 이 토를 얘기할 때는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인월이나 신월이 집주인이 된다는 것은 토가 지나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술충미가 하나가 더 있어서 토가 후하다, 두텁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인신사회의 토가 부동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천간의 토가 별도로 다시 투관이 되거나 지지의 진술충미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오묘유원령에 태어났으면 부동산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술충미 원령생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개 이제 천간에 있어야만이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술충미에 태어나서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투관이 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무기기 이런 거 있죠. 이 토가 다 하더라고. 토가 다 하면은 문조차 닫았다 해서 토가 전혀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인거리, 사람이 없다, 영웅호걸이 모여들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토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수에 대해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